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이 돼서 많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이런 메이저 글로벌 코인들의 ETF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쪽에 기관의 자금, 그런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뚫린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시기 자체는 저는 올해를 좀 턴키하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올해 4분기까지 길게 놓고 봤을 때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힌트를 좀 제공한 바가 있었거든요. FDIC나 통화감독청 역시 수장이 바뀌면서 친암호화폐 기조로 변화하고 있어요.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에 있어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ETF와 암호화폐 회사들의 기업 공개 시점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투자 매도 타이밍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이제 4년마다 한 번 있고, 지금 이제 4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지나고 있거든요. 작년 4월달, 2024년 4월이 바로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였습니다. 그 반감기 사이클이 정말 또 드라마틱하게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시기와 맞물리고, 금리 사이클이죠. 이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그 연준이 돈을 푸는 주기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사이클과 비슷한 그 비즈니스 사이클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양털깎이한 이후에 부의 바구니를 확장시키는 그 시기랑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기랑 딱 연관성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반감기가 있던 해 다음 해의 1분기는 역사적으로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서 굉장히 힘든 1분기를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반감기 사이클이 완전히 깨졌다기보다는 더더욱 법과 제도화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매크로 환경과 커플링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 2분기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좀 정리가 되고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면 좀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 결국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약달러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이 온전하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시장과 함께 커플링 되면서 지금 현재 실물 금액 사상 최대치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머지않아서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순환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사이클도 반드시 올해 안에 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물 ETF가 뚫리게 되면 현재는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이 돼서 많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이런 어떤 메이저 글로벌 코인들의 ETF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쪽에 기관의 자금, 그런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뚫린다, 그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시기 자체는 저는 올해를 좀 턴키하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올해 4분기까지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힌트를 좀 제공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ETF가 승인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은 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걸린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솔라나나 뭐 에이다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미국 기준의 메이드 인 USA 코인들은 앞으로 트럼프가 또한 굉장히 코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ETF가 뚫리게 되면 더더욱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XRP, 리플 둘 다 병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리플 하나만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좀 포트폴리오 분산화하면서 이렇게 좀 병렬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온전한 온라인 금,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매김이 돼서 이제 가치저장 수단으로 확실히 이 자리매김을 완료했다,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현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 폰지 사기라고 일컬었지만 지금 현재는 새로운 금으로서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고, 뭐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JP모건의 수장도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굉장히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하나의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으로서 우리가 정수 단위로 한 개 정도는 반드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백서를 미루어 봤을 때 이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결제를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람 대 사람 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안을 파보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블록 크기 하나당 1M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리플 XRP라는 코인이고, XRP 레저라고 하는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서 정말 금융망을 바꿀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이 사실상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보다는 XRP 쪽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리고 앞으로 CBDC 세상이 오게 됐을 때 점점 이제 통제권 세상으로, 중앙화된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탈중앙화된 비트코인보다는 중앙화된, 상대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XRP를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금융 엘리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접근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병렬적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양자 컴퓨터 기술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R&D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거든요. 뭐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IBM을 기반으로 한 원천 기술 또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정말 슈퍼컴퓨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양자 컴퓨터 기술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암호를 해독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화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인 퀀텀 비트, 우리가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윌로우가 가지고 있는 큐비트 숫자가 한 100 초반대 정도 돼요. 한 103에서 10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퀀텀 비트의 수, 큐비트의 숫자는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많게는 3천만 개까지 필요하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 물리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10년, 20년 뒤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고 이 크립토 생태계가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 컴퓨터 기술과 이 크립토 생태계, 블록체인에 대한 R&D가 같이 병렬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더욱 이 크립토 생태계와 AI 생태계가 붐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생태계가 점점 준비되게끔 미국을 필두로 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뭐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액트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fit 21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 친화 법안이거든요.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것이고, SEC의 권한을 CFTC 쪽으로, 이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법안들이 점점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CFTC의 위원장이라든지 SEC 위원장 폴 애킨스, 브라이언 컨텐츠로 완전히 바뀔 준비가 완료가 되어지고 있고, FDIC나 통화감독청 역시 수장이 바뀌면서 친암호화폐 기조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반드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지금 CBDC 파일럿 테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홈쇼핑 결제를 할 때 핸드폰에 QR코드만 보여주더라도 블록체인을 통해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결제되는 그런 시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스테이블코인 시장 이후에 그 CBDC 세상이 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발자취, 올해가 그 원년, 기준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과도기를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첫 번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있는 서클과 같은 그런 회사,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죠.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IPO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에 있어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ETF와 암호화폐 회사들의 기업 공개 시점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또 투자 매도 타이밍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you